안녕하십니까. 항암제에서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부터 사이토카인과 성장인자까지 발표할 70번 최정수입니다. 네,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으로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태아 기억 유발입니다. 이외에도 세데이션이나 변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탈리도마이드가 라세믹 혼합물이다 보니까 R형이냐 S형이냐에 따라 부작용 또한 달라지는데요. 이제 기억 유발에는 S형이 관여하고 세데이션에는 R형이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말초 감각 신경 장애인데요. 이러한 증상들은 약을 끊어도 이제 감소는 할 수 있어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당뇨병 같은 신경병력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약물, 빈카 알칼로이드, 볼테조밉 이런 약물에 노출된 환자에게 처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바비츄레이트나 알코올의 진정 효과, 그리고 클로르프로마진의 긴장증을 강화한다고 하고요. 중추신경 각성제를 상쇄합니다. 레날리도마이드 역시 비슷하게 진정이나 변비, 신경장애를 일으킵니다. 이제 항암제가 주로 빨리 변하는 세포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골수 약화로 인해서 백혈구 감소증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서 림프절 종창이나 튜머 라이시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튜머 라이시스 반응이란 이제 항암 치료 후에 암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용해되면서 세포 내 산물이 과다하게 유출돼서 이제 심한 고칼륨 혈증, 고인산 혈증, 고요산 혈증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장장애 환자는 이렇게 갑자기 과다하게 유출된 물질을 제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용량을 좀 낮게 주고요. 그리고 또 사전에 수액이나 알로퓨리놀을 투여해야 합니다. 이제 알로퓨리놀은 요산 생성 억제 물질이기 때문에 고요산 혈증 때문에 투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CD20을 발현을 억제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리툭시맙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리툭시맙은 CD20 이니비터이고 뒤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포말리도마이드도 역시 탈리도마이드와 비슷한 약물이고 이제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3차 약물로서 사용하고요. 네, 부작용 양상도 탈리도마이드와 비슷해서 이제 임산부 사용 금지입니다. 네, 다음은 프로테아좀 억제제입니다. 이제 프로테아좀은 유비키틴화된 단백질을 이 20S 원통 안으로 넣어서 이제 작은 펩티드들로 분해시키는 어떤 기구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볼테조밉은 이러한 이제 프로테아좀의 볼테조밉은 이렇게 프로테아좀의 20S 촉매 단위체에서 베타 소단위체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요, 이제 최종적으로 네, 20S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붙어서 이게 볼테조밉이 이제 베타 소단위체에 결합하면요, 최종적으로 NF 카파비의 작용을 막아서 암세포를 사멸에 이르게 하는데요. 그림으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암세포의 과다 증식이나 이제 항암제를 사용하면 이제 저산소증이 오게 되고 또 이제 DNA 손상이 오게 되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이제 암세포는 세포질에서 NF 카파비를 억제하고 있던 이 이니비터를 유비키틴화 시켜서 프로테아좀을 이용해서 이제 분해시킵니다. 그러면 NF 카파비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전사인자로 작용해서 세포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합성시키는데요. 볼테조밉은 이러한 이제 이니비터를 억제시키는 과정을 억제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안티옹코진으로 알려진 P21이나 P27, P53을 이제 유비키틴화 시켜서 단백질을 이렇게 분해시키는 과정을 억제하고 또 풀린 단백질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네, 이제 다발성 골수종 세포를 네,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풀린 단백질 반응 활성도 억제해서 다발성 골수종 세포를 사멸시킵니다.
네, 1세대 볼테조밉의 어드미인데요. 정맥 주사해야 하고요.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제 클리어런스가 CYP3A4와 CYP2G6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CYP3A4를 이제 억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이제 농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볼테조밉은 이제 초기 및 재발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사용합니다.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란 골수에서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또한 이제 재발성 및 다른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외투세포 림프종 환자에게 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외투세포 림프종이란 이제 멘틀셀 림포마라고 해서 비세포 악성 종양인데요. 그 종자 중심의 바깥에 멘틀존에 존재하는 그 아직 항원을 만나지 않은 나이브 B 림프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멀티플 마이로마도 플라즈마 셀이 증식하는 거라고 했죠. 네, 네. 이머추어 플라즈마 셀이가 풀 디퍼런시에이티드 플라즈마 셀. 아, 이거는 정상이 어떻게 나타나노? 안티바디가 증가하나 안 증가하나? 그 사람 몸에서. 잘 모르겠나?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털셀 같은 경우는 이머추어니까 이머추어 B셀이 증식하는. 네, 나이 아직 사용을 못하죠. 네, 그래서 앞서 탈리도마이드나 레날리도마이드 같은 또 다른 다발성 골수종 약제와 같이 사용하면은 최대 30%의 환자들에게서 완전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볼테조밉의 가장 대표 완전한 반응은 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한번 끊긴다. 완전히 나진 않아요. 볼테조밉의 부작용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말초신경 장애가 있습니다. 특히 말초신경 장애는 앞서 말한 탈리도마이드 같이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약물과 같이 처방할 때 되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백혈구 감소증, 저혈압이나 심장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우려성 심부전이나 QT 시간이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세대인 칼빌조밉도 이제 선택적 프로테아좀 억제제로 프로테아좀의 베타 소단위체와 비가역적인 결합을 합니다. 2차 약물로서 재발성 및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 단독 사용하거나 이제 덱사메타존, 레날리도마이드와 혼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볼테조밉과 비슷하고 이렇게 빈혈, 혈소판 갈등, 심장 독성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2세대 익사조밉 역시 프로테아좀 억제제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경구 투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볼테조밉이나 칼필조밉은 피하 주사나 정맥 주사로만 사용합니다. 네, 역시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에게서 2차 약물로서 사용합니다. 부작용으로도 비슷하게 말초신경 장애와 간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2세대 오마세타신은 앞서 말한 약물들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백질 번역 과정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그 두 가지 이상의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약물의 내성을 보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의 번역을 막는 이제 기전을 가진 약물로서는 오마세타신이 최초로 FDA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은 이제 이 약물이 정상 세포의 단백질 번역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 약물이 정상 세포와 암 세포의 단백질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암 유전자가 전사되어 생성된 암 단백질 BCR, ABL이나 MIC 이런 유전자의 산물들이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마세타신은 이렇게 매우 짧은 기간 처방함으로써 정상 세포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수명이 짧은 단백질을 가진 암 세포를 좀 집중적으로 고갈시킨다고 합니다. 네, 프로테아좀 1리터는 아닌데 군뱅길맨 책에 그 항목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네, 그래서 네, 리보솜 네, 수명이 짧아서요. 네.
다음은 CD20 이니비터입니다. CD20은 프로 B셀부터 시작해서 형질 세포로 최종 분화할 때까지 모든 B세포의 표면에 발현되는 표면 항원이고요. B세포 종양의 한 90% 정도에서 발현된다고 합니다. CD20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 세포에도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 B세포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역제제들은 정상 세포와 암 세포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B세포가 좀 과다한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항체 약물이기 때문에 이제 항체 작용을 하는데, 이제 이 약물이 CD20과 결합을 하면요, 이제 CDC 보체 의존 세포 독성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체 고전 경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막 공격 복합체, 이제 맥이라는 거를 형성을 해서 이제 세포를 이제 용해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ADCC 항체 의존 세포 독성을 통해서 이렇게 FC 수용체를 가진 대식 세포나 NK 세포 같은 이펙터 셀을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면역 반응을 어떻게 이용해서 B세포를 융해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건 ADCC, CDCC 그림을 가져와 왔는데, 근데 CD20과 리툭시마브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리툭시마브입니다. 설치류와 사람, 키메라, 단일 클론, IgG 항체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나올 약물들이 다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인데, 이제 이 약물들은 이름에서 좀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있어요. 여기 MAB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의미하고요. 앞에 XIC가 붙으면 키메라 항체, 그리고 ZU가 붙으면 인간 항체, 그리고 U가 붙으면 인간 항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메라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가변 부위만 그 쥐를 좀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가변 부위만 다른 동물의 것을 사용하고, 여기 불변 부위는 사람의 것을 사용한 항체입니다. 그래서 리툭시맙은 이제 CDC와 ADC 반응을 통해서 B세포 CD20을 가진 B세포를 융해시키고요. 이제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에게 처방하였을 때 그 효과적인 B세포 수치 회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비호지킨 림프종이란 이제 호지킨성이 아닌 림프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호지킨 림프종이 좀 림프절에 좀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비호지킨 림프종은 좀 전신적으로 반응이 다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만나가지고 리툭시맙의 아드미인데요. 특징적인 것이 이제 주입 속도를 천천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랑 아세트아미노펜, 당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항염증 약물과 같이 주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왜 그런지는 뒤에 부작용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툭시맙의 임상적 사용 예시입니다. 여러 가지 림프구 종양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가 면역은 이제 B셀 셀 메디에이터겠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노? 휴모랄 이뮨에 관련된 자가 면역제. 리툭시맙은 이제 암세포의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면역 반응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CD20이 발현이 감소되는 상황,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살리도마이드가 CD20을 발현 감소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서 언급되었던 살리도마이드 같이 CD20이 발현 감소되는 경우나 ADCC 체계가 교란되는 경우, 그리고 모체 활성이 감소되는 경우, 그리고 세포 자멸 신호 체계, 뭐 파스 수용체나 이런 쪽에 이상이 있는 경우나, 그런 이제 FC 수용체 2개 이상의 다형성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리툭시맙의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툭시맙은 이제 항체 약물이기 때문에 주입 시에 이제 아나필락시스, 면역 반응 과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면역세포, 뭐 T셀이나 형질세포가 사이토카인을 과다 분비해가지고 정상세포에 해로운 반응을 끼치는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염증 매개 물질을 과다 분비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주입식도를 주거나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항염증 약물을 같이 처방한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스티브 존슨 증후군이라는 정막 피부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특히 약물 사용 후에 자주 나타나는 증후군인데 각질 형성 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세포 자멸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표피랑 진피가 박리가 일어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전신에 어떤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면역계에 작용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나 JC 바이러스가 재활성될 수 있고요. 저감마 글로불린 혈증 및 자가 면역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파투무맙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CD20 표적 단일 클론 항체인데 결합 부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이 오파투무맙의 결합 부위고 독시맙은 여기 파란색의 결합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약물로서 이제 이런 치료 실패했을 때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하고 이제 부작용으로는 비슷하게 이제 면역 억제나 기회 간염, 면역 과민 반응, 골수 억제라고 합니다. 네, 이건 CD20입니다. 네. 네. 다음은 오비누투주맙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CD20 표적 인간화 단일 클론 항체인데요. 1차 약물로서 CLL, 그러니까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하고 다른 항암제인 클로람부실과 병용할 때 생존율이 의미 있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클로람부실은 이제 니트로젠 머스터드 알킬 화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작용은 이제 혈구 감소증, 열, 그리고 골격근 장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알렘투주맙은 이제 표적이 좀 달라졌습니다. CD52에 결합하는 IgG 항체인데요. CD52는 정상 호중구, 그리고 성숙한 B림프구, T림프구, 고환이나 정자, 그리고 대부분의 B세포 및 T세포 림프종에서 발현이 되는 당 단백질입니다. CD52는 좋은 게 이제 종양세포에서 발현이 지속적이고 전조 현상이 없다는 것인데요. 전조 현상이란 이제 세포막 항원이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항원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항원에 대한 이제 항체를 처리를 하면은 이제 그 항원 자체가 감소를 하거나 다른 항원성을 띠기 때문에 항종양 효과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CD52는 그런 표적이 바뀌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좀 표적으로서 적절하고요. 역시 비슷하게 CDC나 ADCC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암세포를 사멸시킵니다. 네. 네. 네, 아마 림프종 세포에서 좀 더 좀 과다하게 네. 그래서 알렘투주맙의 어드미이고 정맥 주사제이고요. 역시 항체 약물이기 때문에 이제 항히스타민제나 디페니드라민, 네,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항염증 약물을 미리 투여해야 하고요. 네, 반감기는 이제 이게 항체 약물이다 보니까 제거가 신장이나 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감기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렘투주맙의 임상적 사용 예시로 이제 비세포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이제 단독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세포가 중추신경계의 미엘린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면역 세포를 좀 억제시켜주는 약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슈반 세포라고 하는 그 미엘린 수초가 탈락하면서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수초요. 네, 탈락해서 이어지는 질병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네. 그 알렘투주맙의 부작용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면역 항암제들이랑 거의 다 비슷하게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정상 호중구나 정상적인 T세포가 감소해서 이제 면역 억제 그리고 뭐 골수 독성 이런 것의 위험이 있고요. 자가 면역 반응의 위험도 있고요. 이제 진균이나 바이러스의 이제 기회 감염을 주의해야 합니다. 칸디다 같은 것들 이제 기회 감염 일으키는 거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퓨린 유도체라고 해서 또 다른 항암제를 투여한 경험이 있는 환자일수록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디누툭시맙은 이제 당지질인 GD2를 표적으로 한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GD2는 신경 아세포종이나 정상 CNS, PNS의 같은 이제 신경 외배엽 기원의 이제 정상 세포에서 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누툭시맙은 고위험성 신경 모세포종 소아 환자에게서 이제 GM-CSF나 인터루킨2, RA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RA가 그러니까 레티노익 액시드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약물들은 이제 보면은 어떤 세포의 분화나 증식을 조절하는 인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항체 약물들이 이제 사람의 면역 반응을 이용해서 이제 항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 약물을 투여해서 소아에게서 면역 세포를 좀 활성화시켜서 암 세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 당-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신경 손상과 사이토카인 폭풍. 네, 이 약어는 못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라투무맙도 사람 IgG1 단일 클론 항체로 CD38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입니다. CD38은 T림프구, B림프구, T세포와 같은 정상 면역 세포에도 발현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다발성 골수종을 일으키는 세포에 과다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다른 다발성 골수종 약물인 베날리도마이드, 벨포조밉, 베타니타즘과 혼합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역시 사이토카인 리리즈 신드롬, 혈구 건조증, 소통 감소, 말초 감각 이상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엘로투주맙은 슬램프7을 표적으로 하는 인간화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슬램프7은 CD319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정상 형질세포와 다발성 골수종, 그리고 악성 형질세포에 발현됩니다. 그래서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 사용하고 NK세포가 이제 슬램7을 통해서 이제 이 경로를 통해서 AGCC를 이용하도록 하고요. 네. 밑에 거는 이제 본메로의 그 바탕질에 이 항체를 통해서 마이엘로마스를 포착하는 것을 억제하는 과정을 스치러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작용을 나타내고요. 얘는 조금 특이한 항체인데 이중 특이성 항체입니다. 그래서 B세포의 CD19와 T세포의 CD3에 모두 결합하여서 두 세포를 어떻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옆으로 있어서 두 세포를 연결을 하면은 세포 독성 T세포가 이제 인터루킨이나 인터페론 감마, TNF 알파 이런 물질들을 분비하여서 CD19를 발현하는 B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블리나투모맙은 재발성 및 내성을 보이는 B세포 전구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에 사용되는데 이제 필라델피아 염색체성인 B세포 종양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염색체성이라는 다들 아시는 그 9번, 22번에 이제 BCR, ABL 그 유전자 퓨전이 일어난 염색체를 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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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을 연결시켜 주고요. 네, 부작용으로 또 역시 항체 약물에 나타내는 비슷한 부작용들, 사이토카인 리리즈 신드롬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와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약물을 이렇게 링커를 통해서 연결시킨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잼투주맙 오조가마이신은 CG33을 표적으로 하는 인간화 단일 클론 항체에 칼리키아마이신을 결합한 면역 항암제입니다. 일단 CG33은 조혈세포나 정상 골수계 조혈세포와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의 한 80%에 대해서 발현이 되고 또 골수 이형성 증후군 세포에 발현된다고 합니다.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정상 세포에는 없기 때문에 치료의 타겟으로 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물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세포 내 약물이 이렇게 그 CD33에 결합을 하면요, 그 이렇게 세포 내 함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리소좀하고 융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리소좀의 산성 환경에서 이제 링커는 분해가 되고요, 그 칼리키아마이신만 이렇게 세포질로 나와서 글루타시온 등의 이제 영향으로 이제 활성화된 다음에 이제 세포 핵으로 들어가서 DNA의 마이너 그루브에 결합을 한 다음에 DNA의 이중 결합을 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글루타사이온에서 저게 되면 반응이 돼야지. 네, 네. 그래서 PGP는 뭐고 옆에 있는 이거는? 이건 P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약물을 농도를 저하시키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네,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DNA 이중 결합을 끊는 기전은 이제 칼리키아마이신이 다이 라디칼을 형성해가지고 디옥시리보스의 그 골격에 있는 디옥시리보스의 수소를 뺏어가서 DNA 가닥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을 환원시킨 당을 산화시키는 건가? 네, 수소를 뺏어가서. 네. 공격하는 사이트가 리보스네. 네, 네. 당을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골수성 백혈병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잼투주맙 오조가마이신은 원래 첫 재발을 보인 아드미인데요. 이제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요. 이게 이 약물 자체의 반감기는 이제 41시간에서 64시간 정도로 되지만 그 칼리키아마이신 분리된 칼리키아마이신은 14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잼투주맙 오조가마이신은 원래 60세 이상의 첫 재발을 보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 사용했는데요. 이제 현재는 이게 치명적 독성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제 약물에 적합한 집단을 좀 제대로 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아직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대사가 되면서 간에서 대사가 되면서 간세포 손상이나 고빌리루빈 혈증, 효소 증가, 간 정맥 폐색성 질환 이런 것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다음은 브렌투시맙 베도틴입니다. 이제 CD30 표적 IgG1 단일 클론 항체에 MMA, 모노메틸 아우리스타틴 E라고 하는 미세소간 방해 인자를 연결시킨 면역 항암제입니다. CD30은 이제 호지킨 림프종이나 역형성 림프종에 발현이 되는 악성 종양세포에서 발현이 되는 막 단백질입니다. 약물이 CD30과 결합하면 앞서 말씀드린 비슷한 기전으로 이제 리소좀에서 링커가 분해되고 이렇게 해서 미세소간 방해 인자인 MMA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미세소간이 억제가 되니까 세포 주기가 정지를 해서 그 세포 그 마지막 방출사. 그래서 그 MMA는 그 CYP3A에 의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리팜핀과 같은 인듀서와 같이 처방하면 세포 내 농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억제제와 사용하면은 농도가 올라간다는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호중구 감소증, 말초 감작 이상,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혈소판 감소증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도트라스투주맙 엠탄신은 그 헐을 표적으로 하는 트라스투주맙과 DM1이라는 항미세소간 인자를 결합한 면역 항암제입니다. 제가 DM1이 약자를 찾는 것을 도저히 못 찾겠어서 다른 그냥 그 약자는 못 찾았지만 멀탄신이라고 부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멀탄신
제가 여기다 못 적었는데 그러진 않은데. 네 혹시 그래서 혈투를 많이 발현하는 유방암의 치료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에머니 방출되면 역시 그 미세소관 그 튜블린의 디에머니 결합을 하여서 미세소관의 조립을 방해하니까 이제 MG에서 방주사가 염색체를 못 끌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세포 주기가 네. 그래서 그 미세소관의 조립을 방해하고요. 네, 디에번이 이렇게 세포질로 들어가서 마이크로 튜블에 이제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면역 독소인 데닐루킨 디프티톡스입니다. 이번은 항체가 아니라 특이하게 유전자 재조합된 인터루킨 2에다가 디프테리아 독소를 연결한 약물입니다. 인터루킨 2를 인식할 수 있는 인터루킨 2 수용체가 이제 면역 세포 같은 이제 제한적인 조직에서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T세포 같은 그런 면역 세포에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항암제 타겟으로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프테리아 독소는 단백질 합성의 연장 인자인 이제 일롱게이션 팩터 2를 ADP 리보실화 시켜서 그렇게 되면 비활성화되고 그럼 단백질의 합성이 막아져서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ADP로 막아버리는 거죠. 네, 네. 저도 그리나 이건 독소 여기를 이렇게 바인딩 도메인을 인터루킨 2로 바꿔서 이게 독소 부분 놔두고요. 이제 바꿔서 인터루킨 2 리셉터에 작용하게 하면은 이제 네. 이 노란색 이걸 말합니다. 노란색이 아니고 지금 아이가 녹색 아이가. 네. 노란색이가. 네, 이거가 독성 작용을 나타내는 촉의 부분입니다. 들어와서 이게 ETF에 붙어서 이제 이니비션. 네. ADP 리보실화 시켜서 네, 어드미인데요. 이제 역시 독립분화제이고요. 그 약물 제거 속도가 이제 아무래도 다른 외부 독소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항체가 발달할수록 약물 제거 속도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약물 제거 속도가 이제 2~3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게 네. 투여할수록 항체가 발달해서 면역 이거는 진짜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책에 이제 어떤 임상 실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루킨 2 리셉터를 네, 세포 생명에 필요한 농도보다도 그 혈청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닐루킨 디프티톡스는 이제 개발성 및 불응성 피부 T세포 림프종의 치료에 사용하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디프테리아 톡신이나 이제 인터루킨 2가 이제 유전자 재조합된 인터루킨 2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이제 면역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환자에게는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작용으로는 급성 면역 과민 반응이나 바스큘라 릭 신드롬, 이제 아무래도 면역 반응을 통해서 히스타민이나 프로스타글란딘 같이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염증 매개 물질을 많이 분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신 독촉 이게 이제 외부 물질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자체가 그래서 미리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제 포스포라이페이즈 A2를 억제하는 그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처방을 합니다.
아라키도스 스테로이드 아 아, 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라디오 이뮤노 컨주게이트인데요. 이제 항체에 방사성 동위 원소를 연결해서 종양세포의 방사성 핵종을 직접 전달하는 약물입니다. 이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 원소에는 아이오딘 131이나 이투륨 90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아이오딘은 비용이 적게 들고 항체에 부착이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감마선을 방출해가지고 감마선은 치료에도 사용되지만 영상 촬영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작용으로는 아이오딘 이런 방사성 동위 원소를 나 이제 아이오딘 타이로신 이렇게 된 거를 이제 혈액으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와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제 피폭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투륨 90의 경우는 이제 베타 입자, 그러니까 전자를 방출해서 더 높은 에너지와 더 긴 경로를 갖기 때문에 직경이 큰 종양에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투륨은 반감기가 짧고 이제 이렇게 세포 내로 들어가도 이제 링커와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접합된 상태로 유지되어서 외래 환자에게도 안전한 처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베타 입자라기보다는 이제 링커랑 분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네. 네, 맞아요. 네. 아이소톱은 이제 여기 동요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투륨이 네 금속 이온이라 가지고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감마선이 나온, 이거는 베타선이 나온대 이제. 네. 이건 피폭 위험이 적고, 네. 이건 아이오다인 바로 피폭 위험이 많고. 네. 그리고 현재 임상적으로는 이제 CD20을 표적으로 하는 설치류 단일 클론 항체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오딘이나 이투륨을 접합된 라디오 이뮤노 컨주게이트를 사용합니다. 네, 두 가지 유형 모두 재발성 림프종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고요. 부작용으로는 이제 항체랑 관련된 면역 감인 반응이나 골수 억제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방사성 그거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2차 백혈병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 형태의 약물은 사용은 승인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독성에 대한 염려로 있어서 이제 뭔가 좀 사용을 좀 제한받아온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용도 많이.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다른 유형의 약물인데요. 사이토카인과 그로스 팩터를 이용한 암의 화학요법입니다. 이제 기존의 화학요법은 이제 조혈세포를 형성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약물의 적절한 전달이 좀 억제되어 온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제조합된 이제 성장인자, 뭐 에리스로포이틴이나 뭐 GM-CSF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서 이제 합병증을 감소하고 이제 고용량으로 세포 독성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이토카인과 그로스 팩터는 리스큐 환자를 의지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네, 네. 네. 출처 한거 감사합니다.